이번 시간은 R&D 신입사원들만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는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R&D 선배 신입사원분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쪽에서 계속 사회 보다가 지금은 이제 이분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한 김설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1시간 동안은요, R&D에서의 근무 생활, 또 실무진이 생각하는 본인 직무에 대한 생각,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젊은 연구원분들과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인사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능차 샤시 설계팀에서 제동 설계를 하고 있는 손정기 연구원입니다. 먼저 제동 설계라고 하면은 차가 이렇게 멈추는 것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 시에 타이어랑 지면이 슬립을 막아줘서 가속 성능을 돕고, 그리고 코너링 시와 그리고 차의 자세가 불안정할 때 각 바퀴의 제동을 제어해가지고 더 원활하게 코너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제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가 만드는 엑센트부터 산타페까지 모든 차량의 도어 핸들부터 휠, 그릴까지 모든 단품과 풀카를 외장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외장 디자인 1팀 권도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오실 때 타고 오셨던 셔틀버스나 또 지나가다 보이는 크고 작은 트럭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형 차량들도 사실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차들을 설계하는 상용 샤시 설계 2팀의 서진교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 품질 검증팀의 박준혁 연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업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면요. 여기 계신 권도우 연구원님이 차의 외관에 스타일링을 하시고요. 나머지 두 연구원님이 각 차량의 부품들을 설계하십니다. 저희는 그 부품들을 한데 모아서 그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부품들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를 도면 단계에서 검증해서 다시 설계자들한테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을 질문 드릴 텐데요. 만약 저희 토크 중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안내지에서 나눠드렸던 심플로우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 토크쇼 마무리할 때쯤에 그 올려주신 질문들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들 들어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은 이제 또 직무도 궁금하지만 연구소에서의 하루 일과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하루 일과가 다 어떻게 되시나요?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은 그 연구소가 다른 회사와 달리 8시 출근, 5시 퇴근인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이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알죠. 네. 물론 매일 5시 퇴근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수요일은 가정의 날, 금요일은 우정의 날이라고 해서 5시 퇴근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때 친구들과 약속을 많이 잡고요. 먼저 8시에 출근하면은 30분 동안 개인 역량 강화 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영어 공부를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그날이나 그 주에 스케줄 체크를 하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계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제가 개발하고 있는 차량에 어떤 성능과 어떤 스펙을 갖고 부품을 설계할 것인지 그 사양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날 일만 하진 않고요. 저희 팀의 대리님이 커피를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일과 얘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탁구 배워가지고 탁구도 치면서 이렇게 팀분들이랑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자인 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쪽은 개인 어떤 개발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티타임을 좀 가져요.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저희 8월 초에 휴가였는데 휴가 때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은 어디가 좋았다, 나는 플스를 샀는데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글쎄요 저희 대부분 각자 일을 하는데 이제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가 총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풀카, 저희가 말하는 신차 개발이죠. 신차 개발이 있고 그거에 맞는 단품 끼는 업무들이 주인데, 이제 스케치 컴페티션을 통해서 한 명의 차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맞는 디자이너들이 붙어요.
한 5명 정도가 한 그룹으로 일을 하고 이제 풀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는 모델러 분들하고 이제 클레이 저희 차 만들어 주시는 모델러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단품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이제 인도 카스팀이나 한국에 있는 디지털 디자인 외주 업체들하고 업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준혁 씨도 인도랑 작업 많이 하지 않나요? 예, 저도 인도 연구소랑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입사를 하자마자 저희 회사가 글로벌 탑 5 회사잖아요. 그런 글로벌한 그 회사 환경을 되게 많이 겪고 있는 네, 그런 연구원입니다. 저는 그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인도 연구소 지원 및 협업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하는 일은요, 저희 그 연구소가 퇴근 전에 그 맡겨놨었던 업무의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걸로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항상 상주하는 인도 연구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사내 메신저나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업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시간이 날 때는 뭐 커피를 마시러 가서 인도 연구원들이 왔는데 이번 주엔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한 뭐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 때부터 이게 영어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 종종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는 항상 영어 공부를 좀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직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연구원분들은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어진 주 업무보다는 차량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1년차, 2년차 신입사원들에게 해주는 교육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또 차량에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받았던 교육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 차량 분해 조립 교육이라고 그 다른 연구원님들 다 받으셨죠? 네, 저도 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네, 그 차량 분해 설경 씨도 조립 받았나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차량 분해 조립 교육은 LF 소나타를 한 대를 4명이서 차를 다 분해하고 엔진까지 탈거를 한 다음에 다시 완벽하게 재조립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차를 공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혁 씨는 LF 아니지 않나요? 네, 부대조립?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약간 잘못 소개해 주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부 다 신입사원은 아니고요. 2분만 신입사원이세요. 저희는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고요. 네. 보면 아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설명하셨다시피 LF를 뜯진 않고 LF 전에 YF 소나타라는 거를 네, 조립을 했었습니다. 네. 세대 벽이 그렇죠. 저는 LF입니다. 예. 저도요. 네, 세세하게 하루 일과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티타임부터 해서 뭐 교육 내용까지 많이 알려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어떤 하루를 보낸지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업무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업무 외에 사무실 분위기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함께 일하던 선 후배님들이라든지 뭐 사무실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좀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업무 부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할 건데요. 부서 분위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회사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제가 입사하고 나서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변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시면 술을 잘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주량,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량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실제 예전처럼 뭐 술을 못 먹는다고 해서 모임의 기회가 적다든지 아니면은 업무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사장님 중 한 분도 남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안 드셨다라고 들었는데 부사장님이 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술을 안 드시는 게 오히려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네. 네,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는 요즘에 그 되게 많은 회식 문화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가실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야구나 방탈출 카페를 회사 회식으로 간다. 믿기시지 않으겠지만 점점 많이 가세요. 그 나이 50 넘으신 선배님들하고 뭐 10명이서 가서 야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나 아니면 모임에서
회식 문화 재밌는 거 알고 계신 거 있다면 회사 가서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네, 센스 있는 신입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방금 야구가 아니고 스크린 야구 말씀하신 네, 스크린 거예요? 야구요. 네. 저도 지난주에 실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제일 잘 치시더라고요. 아 실장님. 분위기 하면 디자인 센터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는 외국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현대에서는 제일 좋은 편이긴 해요. 지금 업무 환경적으로는 최근에 디자인 센터를 증축을 새로 해서 아마 연구소 안에서 가장 좋은 이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 외적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대하는 것도 굉장히 프리한 편이에요. 개인의 어떤 창의나 개인 업무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어서 뭐 작업 중에 개인 작업할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 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고요. 그리고 회의나 이런 게 없어서 각자 작업할 때는 스피커 같은 걸로 음악 조용하게 팝 같은 거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사가 화성에 있다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어떤 문화활동, 전시 같은 걸 보러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창의력 어떤 유지를 위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서울로 단체로 묶어서 그 그룹이 유연 근무를 갔다 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일에 좀 창의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업무 분위기나 조직 분위기 하면은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은 보고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보고서도 날아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미생이 있었죠. 예. 실제로는 저희 현대자동차는 좀 다르고요. 저희는 스마트 보고라고 해서 보고 이런 절차를 되게 간단히 하고 보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보고하는 사람이 그 보고를 받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는 사람이 실무자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듣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쓸데없는 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보통 보고서가 2D로 만들어지는데 실무자의 자리를 가면은 3D 환경에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전달을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5시에 퇴근을 하고 7시까지 2시간 회식을 하고 퇴근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케이스가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네. 따로 서울도 가시고 뭐. 네. 근데 방금 전에 보고가 스마트 보고라 했는데 보고서도 그러면 잘 방금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최종 보고는 어떤 결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받지만 보통 제일 힘든 게 중간중간 보고서를 쓸데없이 만들어서 업무 로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중간중간 보고는 실제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컨펌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최종 보고서만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편해집니다. 네, 말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사실 이제 계속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또 어려운 점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저희 연구소들 장점 말고 입사하고 나서 좀 적응하기 힘드셨던 점들은 없으신지? 아마 대부분 공대 혹은 예체능계 디자인 계열 지금 직무를 지원하실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업을 밤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작업을 밤에 많이 했어요. 낮에 많이 자고. 근데 회사는 8 to 5여서 아침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리도 멀고 해서 서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6시 이전에 5시 반쯤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고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는 월말에 저희 이제 디자인 모델 품평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인도랑 작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랑 저희랑 시차가 좀 있어서 작업을 한 3, 4시쯤 던져주면 그쪽에서 피드백이 한 7시쯤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 친구들이랑 개인 약속을 저녁에 잡아놨는데 인도랑 시간이 안 맞아서 좀 기다렸던 적도 있고 스케줄 관리를 시간이 좀 서울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오는 힘듦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습니다. 조절 잘 하고 있어요. 거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도영 원님은 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희 회사의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약속을 조금씩 미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혹시 화성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네, 저희 화성에도 되게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뭐 동탄처럼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교통이 잘 돼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저희 남양은 약간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광역버스 죄송합니다. 네, 각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돼요. 근데 셔틀버스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요. 많이 걸릴 때는 왕복 기준입니다. 네, 왕복으로 3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어도 이렇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서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셔틀버스는 무조건 좌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꿀잠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회사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셔틀버스를 좀 늦게 타더라도 회사 내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나쁜 점이긴 한데 뭐 이렇게 역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준혁식 말씀을 좀 보충드리자면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술 약속을 가게 되는데 셔틀버스에서 한숨 자고 나면 풀 충전이 된 상태에서 술 약속을 참여할 수 있어서 남들 다 KO 시키고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맞아요. 있습니다. 주량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아까 저 대형 차량을 이제 만드는 부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상용은 아무래도 대형 뭐 덤프나 커다란 버스나 트럭이 많다 보니까 부품도 엄청 크고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 커다란 부품 샘플들이 왔을 때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아예 못 드는 부품도 있고 들 수 있는 것도 한 80kg 되니까 두 명이서 덩치 큰 남자 둘이서도 간신히 네, 드는 이런 약간 어려운 점보다는 특이한 점 같은데 네, 그래서 다행히도 선배들이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몸이 좋아서 가뿐히 드시더라고요. 네, 특이한 점 같아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들이 이제 일이나 환경에 대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일의 특성에 대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고성능차를 이제 우리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개발했던 어떤 데이터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설계 프로세스상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차를 이제 극한으로 몰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위험성이나 어려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 돌아다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도전적인 일을 그래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이제 곧 나오는 아이스티엔도 같이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이스티엔 이제 뭐 곧 출시가 되는데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차로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 자기 PR 감사하고요. 네, 이제 뭐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잠깐 또 다시 안내를 드리자면 심플로에서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연구개발 4번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라든지 뭐 직무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을 곧 하신 서진교 연구원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저는 인턴 출신이라서 인턴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턴은 아무래도 연구원으로서의 역량보다 이게 부서에 와서 2달 동안 직접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선배님들이 보시는 게 정말 태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친구가 이 부서에 잘 녹아들었고 선배들과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정말 많이 보시기 때문에 태도랑 인사성 되게 선배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 네,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거를 이렇게 PPT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잘 녹여내셔서 네, 잘 발표를 해서 이런 발표 PPT를 만드는 스킬하고 좀 발표하시는 능력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서진교 연구원님이 뭐 인사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발표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접에서 짧은 시간에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턴이 되고 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 준비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 직무는 아까 오전에 저희 책임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디자인 쪽으로 빼고 오버롤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그냥 학점 잘 받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학점 여기 좋으신 분 있나요? 아 여기 한 분만 좋아요. 좋아서 논외로 하고 사실 여기 셋은 그렇게 학점이 막 엄청나게 좋지가 않아요. 영어 점수도 저는 들어올 당시는 없었고 지금도 없죠. 점수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있긴 있어요. 저만 없네. 저만 왜 없는데 저한테 등을 돌리시고 말씀하시죠? 네. 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실제로 학점이나 영어 점수보다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능력, 경험들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자기 발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 회사 오기 전에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스푼 세척기 개발을 했었거든요. 저는 디자이너니까 사실 엔지니어링 관련돼서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엔지니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제 디자인을 실제 양산품으로 만들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설계자들과 협업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할 때 어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곧 있으면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첫 관문이 자기소개서인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거다 내 동기나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폐에 많이 오셨잖아요. 이 자폐란 기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이해하는 게 정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잘 이해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옆 팀에 있는 팀원들과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파트랑 그 다음에 품질, 생산 파트랑 되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업을 하기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 가야 될지 그걸 잘 정리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베스트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조율 있게 잘 말하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차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뭐 다들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기계과 나왔는데요. 저는 4학년 때까지 차를 거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주위에 후배들이 물어봐요. 선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어떻게 면접을 봐야 돼요? 라는 걸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차에 대한 관심,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직무에 대한 이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가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어떤 자동차에 관련된 뭘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하셨던 많은 활동들 있잖아요. 그것을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얻은 걸 가지고 회사 생활에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해 갈 거다라는 거를 조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나 만약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그리고 면접에 혹시 가시게 되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질문을 받아 좀 쉽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조언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준비를 이제 입사하기 전에 하셨는데 입사하고 나서 또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들 안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좀 찔리네요. 네. 아까 다른 연구원들이 영어 되게 많이 쓰이고 영어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영어를 못하거든요. 이게 공대생의 태생인가? 여러분도 여기가 다 R&D이시면 네, 다들 영어 그렇게 좀 멀리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영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되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동기들도 있고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활용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30분, 퇴근하고 나서 30분 동안 인강도 듣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이 찾아와서 1대1로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저 분들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말버릇인가 보네요. 네. 저는 이런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회사 입사하면서 저의 모토가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가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 초 때부터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 했습니다. 사내 동호회도 제가 합창 동호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골프 동호회, 사내 자전거 동호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올해 초에는 저 여기 공대생이니까 다들 글 쓰는 거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저도 인생 처음으로 사내 기자단이라는 걸 지원을 해가지고 제 글을 남에게 처음으로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런 좋은 활동도 있었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도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거 나가서 광탈했어요. 그리고 폭삭 망했죠. 네, 폭삭. 올해 논문 썼는데요. 동일 논문 있음으로 탈락했어요. 그런 많은 실패 경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활동 많이 하면서 얻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주위에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제 말버릇이네요. 신입사원이 되시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 되면 술 먹고 이렇게 하시느라 많은 것들을 신입사원이니까 좀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저격당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를 오시던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가시던 간에 신입사원 때 가장 열정적일 때 하시는 게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처럼 좀 부지런하지 못해서 항상 이제 신입사원부터 계획을 했다가 못 지키고 계속 작심삼일만 남은 적이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있다가 설경 씨가 있는 팀이 R&D 문화개발팀인데 여기에서 되게 좋은 강연들을 유명한 강사분들 초청해가지고 인문학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과학 시대에 대한 어떤 강연 같은 것들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보통 저희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인문학에서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강연을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다른 생각도 해봐야겠구나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자극도 되고 저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 더 남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공동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UC 데이비드나 버클리 같은 유명한 대학교에 1년 동안 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 사수인 책임님이 거기 갔다 오셨는데 저도 잘 준비해서 그거를 꼭 갔다 오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개발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운동도 있을 것 같고, 또 영어라든지, 영어 이외에도 인문학 공부라든지, R&D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저희와 함께 또 입사하셔서 같이 목표를 또 만들고, 같이 함께 이뤄나가실 수 있는 곳이 또 현대자동차 R&D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이제 심플로의 Q&A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원님들 모두 다, 휴대폰을 꺼내주셔서 제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가 답변하고 싶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심플로우에 접속하셔서 연구개발 4번에 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교육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서진교 연구원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뭐 카티아 교육을 입사 후에 회사에서 진행하나요? 뭐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일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과 학생인데 그 학부 때 그 1학년 때랑 2학년 때 카티아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오니까 카티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인턴 때 선배님 제가 카티아를 모르는데 이거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갈까요? 하니까 회사 와서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2주 내내 카티아만 배웠는데 되게 그 교육도 되게 동기들과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주면은 충분히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기보다는 기초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카티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교육만 듣냐는 말을 듣는 입장으로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6개월 동안 카티아 교육이 있었어요. 그 과목에. 근데 제가 6개월 동안 배웠던 것보다 2주 동안 배웠던 게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카티아 교육은 신입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저희가 레벨업을 하고 좀 더 많은 걸 배울 때마다 더 좋은 교육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또 내가 좀 까먹으면 다시 들을 수 있게 이게 동영상 강의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혀 안 배우고 오셔도 문제 없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중에서 답변하고 싶으신 분들. 아, 여기 하나 있는데요. 네, 요거 질문이 그냥 네 제가 질문도 읽으면 읽어주시고, 네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현대 자동차의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디자인 센터 현대 같은 경우는 일단 센터가 3개가 있어요. 유럽, 미국, 남양, 서울에 있는 남양 스튜디오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만 하는 센터는 3개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코나의 후속 모델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한 대, 유럽도 한 대, 남양도 한 대씩 만들기로 정하고 저희 같은 개별적 디자이너가 각각의 스케치를 다 진행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다음 코나는 뭐 예를 들면 지프 같은 코나야, 터프한. 혹은 제 옆에 있는 서진교 연구원도 디자이너라고 친다면 내가 생각하는 코나는 뭔가 되게 부드럽고 유선형의 샤프한 되게 쿠페라이크한 스타일의 코나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막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럽도 한 대, 미국도 한 대, 남양도 뽑아서 한 대. 각각의 세 센터의 디자이너를 뽑아서 가져온 안을 남양에 놓고 이제 비교 품평을 하죠. 1대1로. 그걸 보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정말 멋있는 차가 있으면은 남양 걸로 합시다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프론트가 유럽이 멋있고 사이드는 남양이 멋있다 혹은 미국이 멋있다라고 한다면 섞어서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가 저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고 그 이후에는 남양이 이제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품들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릴, 사이드 미러, 뭐 도어 핸들, 램프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클레이 모델러나 아까 말했던 인도 연구소 그리고 외주 국내 디자인 업체들과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앞에 오전에 나왔던 컬러 팀들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협의를 하게 되죠. 색상 정하는 거나 뭐 이제 내장 같은 경우는 매테리얼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디자인 센터에서는. 저도 하나 선택해 볼까요? 네네. 네. 그 질문 중에 그 연구개발 직무 같은 경우 학사랑 뭐 석사를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게 있는데 굉장히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 인사채용 팀장님께서 되게 예리하게 쳐다보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했어요. 전 학사 출신인데 내가 석사를 하고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게 했었는데 막상 회사를 들어와 보니까 학사도 학사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첫 입사 때부터 차량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단계 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석사는 또 전문 지식을 배우고 오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응을 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석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기대에 대해 충족을 좀 안 될 때 자기가 좀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회사 와서 느낀 거는 학사와 석사의 차이는 없고 개인의 어떤 취향에 아니면 개인의 어떤 목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걸 공부 좀 더 하고 갈지
아니면 지금 바로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을 믿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학사랑 석사랑 업무를 배정받았을 때 아닌 팀들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학사니까 넌 이거를 해, 석사니까 넌 이거를 해라는 거는 제가 본 데에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설계 쪽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면 사실 연구소 내에서 이 친구가 학사인지 석사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학교도 잘 공개를 안 하고 석사도 처음에만 이제 물어볼 때 알지. 저도 사실 저희 팀 구성원 중에 누가 석사 출신이고 누가 학사 출신이고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하고 하시는 분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석박사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교인지도 잘 몰라요.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영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에서 영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 질문 답변 맞아요. 드려도 저희가 될까요? 인도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인도 다들 좀 전문가다.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동기들 사이에서는 인도 전문가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네. 진짜인가요? 네, 인도 사람들이랑 회사 내에서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어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 나는 영어를 잘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플러스도 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세 분도 영어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시게 되면 영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 인도 연구소도 영어 쓰고요. 중국 연구소도 중국어 쓸 것 같지만 영어 써요. 그리고 뭐 미국 연구소는 당연히 영어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영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영어 회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어 능력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회사 와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영어를 못하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네. 될까요? 보니까 신입사원 때 받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차례대로 궁금하다고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신입사원 교육은 되게 좀 길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몇 주, 3주짜리가 끝나면 자사, 저희 현대자동차 사람들끼리, 동기들끼리 또 교육이 있고 끝나면 저희 R&D, 여러분도 R&D 많으시잖아요. R&D끼리 받고 또 저는 상용이니까 상용 부서끼리 받고 그 다음에 카티아 교육은 설계자니까 카티아 교육 받고 차례대로 교육이 짝짝짝짝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3달, 4달까지는 거의 부서에 못 앉아 있고 계속 교육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끔 월급 받는 게 좀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교육만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제 R&D 분야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해서 또 저희가 이거를 뭐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진 않고 회사에서 와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은 또 참고하셔서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마지막으로 혹시 답변해 주시고 싶은 질문 있으신지 네. PM에 대해서 2개 올라왔는데 PM 예. 그거 딴 데다 올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다른 걸 넘어가죠. 네. 네, 제가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연구개발직이 필요한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지 직무 역량. 네. 예. 우선은 이제 사실 이제 연구 개발이다 보니까 또 공대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전공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교 나와서 알지만 4학년 때쯤 되면은 거의 다 공식을 까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까먹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 주변 사람들이랑 봤을 때 대부분은 뭐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기억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르쳤을 때 다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역량만 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들어오면은 아까 교육 되게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처음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거 말고 좀 더 같은 과목을 좀 더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회사 와서 배울 수 있고 기본적인 5대 역학에 대한 기본 정도만 알면은 저는 와서 충분히 다 적응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회사 내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팀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외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팀장님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가실 수 있으니까요. 뭐 교육에 관련돼서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서요. 이로써 연구원들의 삶 코너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부서에 대한 PR 한 분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기 씨부터.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좀 오글거리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좀 가슴이 뛰고 싶습니까? 저희 고성응차 센터를 오시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그 즐거움 그걸 꼭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만드신 가슴 뛰는 셰시에다가 냉정하고 멋있는 조형을 얹어주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 외장 디자인 1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용차 개발 직무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제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네, 성장해가는 부서에서 같이 동반 성장해가는 기분을 맛보시고 싶으시면 네,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 인원이 37명이에요. 근데 저희 팀 업무를 세어보면 50개가, 40개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1인당 하나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하실 수도 있는 일이 되실 수 있는 팀이 저희 팀이에요. 저희 팀은 설계품질 검증팀이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업에서도 바쁘실 텐데 많은 도움 주신 손정기, 권도우, 서진교, 박준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원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오랜 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